로또 1등 되자마자 나타난 며느리. 내 아들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소름 끼치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가슴에 박힌 대못을 뽑아내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아들은 참 바보같이 착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구멍난 양말을 신으면서도 엄마 고생한다고 투정 한 번 안 하던 아이였죠. 신문 배달에 식당 불판 닦기까지 안 해본 게 없던 우리 아들. 그런 아들이 결혼해서 예쁜 손주들 낳고 살 때는 이제야 볕이 드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법이라더니 그때 휴대폰에 찍힌 그 불길한 문자를 제가 보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그 문자가 아들을 성폭행범이라는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초엔 참 좋았습니다. 둘이 손잡고 시장통에서 1,000원짜리 떡볶이만 사 먹어도 웃음꽃이 피었죠. 그때 며느리는 아들 손을 꼭 잡으며 자기야, 나 돈 없어도 자기만 있으면 돼라고 속삭이던 아이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 말만 믿고 친구와 밤낮 없이 뛰며 사업을 키웠습니다. 한때는 돈도 꽤 잘 벌어다 줬죠.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어디 늘 평탄한가요? 믿었던 친구의 배신과 불경기가 겹치면서 아들은 결국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들에게 며느리가 먼저 달콤한 제안을 하더군요. 여보, 우리 서류상으로만 이혼하자. 요즘 한부모 가정 혜택이 얼마나 많은데. 임대주택 우선순위에 대출 이자 감면까지 일단 나라 지원부터 받고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 아들은 오로지 가족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그 기막힌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류 도장만 찍었지. 여전히 한 아파트에서 살며 아들은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들은 새벽부터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에 뺨이 찢어지는 것 같아도 헬멧을 눌러쓰고 음식 배달통을 싣고 달렸죠. 엄마, 괜찮아. 애들 맛있는 거 사주려면 내가 더 뛰어야지. 아들은 그렇게 웃었지만 집안 상황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벌이는 반토막이 났는데 며느리의 씀씀이는 줄어들 줄을 몰랐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이 천관에 쌓여가고 아들이 뒷담 흘려 번 배달료는 며느리의 명품 가방과 화장품 값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배달일에 지쳐 거실에서 골아떨어진 사이 충전 중이던 며느리의 휴대폰이 계속 울리더군요. 무심코 화면을 본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낯선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그 인간 배달 나갔어? 우리 언제 봐? 그 바보 같은 놈은 우리가 이혼한 줄만 알지? 크크. 알고 보니 한부모 혜택 운운하던 위장이 오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대놓고 바람을 피우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며 다음 날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동여봐, 내가 어제의 핸드폰을 봤는데 아무래도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더라. 그 위장이혼도 다 계획된 거 아니냐? 하지만 우리 아들 고개를 푹 숙이더니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군요. 엄마, 잘못 본 걸 거야. 미정이가 그럴 리 없어. 나랑 애들 생각해서 그런 제안까지 한 애야. 아들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필사적으로 눈을 감았던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인내를 비웃듯 명절을 앞두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바짓가랑이를 붙잡자 며느리가 비명처럼 질렀습니다.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어디서 훈계야? 나 이제 지긋지긋해.
애들은 당신이 알아서 데리고 가 고아원에 쳐넣든 말든 난 몰라. 그 차가운 뒷모습에 손주들은 엄마, 가지마라고 울부짖으며 며칠을 밤새워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아들이 그 여자를 놓아주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아니요. 사실 그 여자는 이미 아들의 등에 칼을 꽂을 준비를 완벽히 끝낸 뒤였습니다. 위장이혼이라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아들을 성폭행범으로 몰아넣을 악마의 시나리오가 이미 가동되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고 나서 우리 아들 정말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낮에는 배달을 뛰고 밤에는 소주로 쓰린 가슴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러다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눈비가 섞여 내리던 밤 배달을 서두르다 빙판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가 난 거예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된 아들은 병실에 누워 천장만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애들 분유값은 어쩌고? 저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남의 집 식당에 들어가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물에 손이 불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병상에 누운 아들과 엄마만 찾는 손주들을 생각하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얻어와 아들과 손주들 입에 넣어줄 때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아들은 자기가 못나서 엄마까지 고생시킨다며 자책했고 우리 가족은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우연히 꿈자리가 좋다며 1,000원 한 장을 보태 산 로또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1등 당첨, 세후 16억 원. 번호 하나하나를 맞출 때마다 아들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확인을 마친 아들은 제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고생 끝났어. 이제 엄마 식당 일 안 해도 돼. 우리 애들 끼 안 죽이고 키울 수 있어. 그 눈물 섞인 웃음을 보며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봄날이 오나 싶었죠. 그런데 그 소식이 어디서 샜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 한 통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아들의 차가 국산 경차에서 외제차로 바뀐 걸 본 건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형편이 나아졌다는 소문을 들은 건지 그 여자는 뻔뻔하게도 반찬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보, 애들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잤어. 내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며느리는 집안일을 돕는 척, 애들을 챙기는 척하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 여자의 가식인 줄도 모르고 그래도 애들 엄마인데 라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슬쩍 아들에게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나 사실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 방 한 칸 구할 돈도 없어서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어. 마음 약한 아들은 결국 비상금이라며 위자료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그 큰 돈을 받은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순식간에 번뜩이더군요. 여보, 근데 자기 갑자기 이 큰 돈이 어디서 났어? 투자? 로또라도 된 거야?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아들을 보며 그 여자는 이미 머릿속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돈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합치자며 웃던 그 여자의 입술 뒤로 시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것.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며느리는 이미 아들의 돈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릴 치밀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돈 3,500만 원을 손에 쥐더니 아주 딴 사람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반찬을 해다 나르고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 발을 씻겨주네 어쩌네 하며 지극정성을 다하더군요. 아들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정말 반성하나 봐요. 애들도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야 얼굴색이 좀 돌아온 것 같고. 아들의 그 순진한 말에 제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사람 눈빛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아들을 바라보는 며느리의 눈에는 사랑이 아니라 굶주린 짐승의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척하다가 급히 화장실에 들어가며 휴대폰을 식탁 위에 두고 갔습니다. 그때 마침 문자가 연달아 오더군요.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였지만 내용은 결코 친정엄마와 나눌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놈, 로또 당첨된 거 확실하지? 일단 비위 좀 더 맞춰주고 돈 다 빼내. 그러고 나서 우리 다시 합치자.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이전 대화들을 확인했죠. 가관이었습니다. 강간으로 신고하면 꼼짝 못한대. 변호사가 그러는데 일단 신고부터 해두면 합의금으로 수억은 뜯어낼 수 있대. 며느리는 아들과 재결합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들의 로또 당첨금을 합법적으로 갈취하기 위해 다시 기어들어온 것이었죠. 심지어 그 여자는 손주들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나중에 엄마랑만 살자. 아빠는 엄마 때리는 나쁜 사람이야. 아이들의 동심까지 돈을 위해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자 아들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찍어둔 문자 사진을 보여주자 아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퇴근한 며느리를 앞에 두고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이제 그만해. 너랑 재결합할 일 없어. 돈 때문이라면 더는 국물도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들의 차가운 거절에 며느리의 눈빛은 순식간에 곡사처럼 변했습니다. 거절당한 며느리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끔찍한 연기를 시작했죠. 전 남편이 저를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비록 이혼한 상태였지만 아들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환심을 사던 며느리는 그 친밀한 관계를 역이용해 아들을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아들은 순식간에 경찰에 연행됐고 동네에는 아들이 전처를 성폭행했다는 더러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영악한 여자가 하나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아들이 일을 그만두고 배달 일을 할 때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들이 혹시나 다칠까봐 거실 구석에 몰래 설치해둔 홈캠이 있었거든요. 경찰 조사실에서 며느리는 옷가지를 찢고 울며불며 아들을 고소했지만 제가 제출한 홈캠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조사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에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먼저 다가와 재결합을 애걸하며 스킨십을 시도하는 모습, 그리고 돈을 안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들을 협박하는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간이라던 며느리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고소는 거짓으로 판명났고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아들은 풀려났지만 그날 이후 아들의 영혼은 완전히 타버린 재와 같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해요? 내가 아꼈던 그 사람은 어디 가고 괴물만 남았을까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로또 1등. 그게 복권인 줄 알았는데 우리 가족에게는 저주였던 걸까요? 며느리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 아들의 잃어버린 명예와 사람에 대한 믿음은 누가 보상해 줄까요? 시청자 여러분, 부디 저희 아들이 이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다시 아이들 아빠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